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최상위 IT 기기 필수 소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김정희 HNS 하이텍 대표는 4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IPO 간담회에서 향후 시너지 효과가 큰 신규 접합 소재, 절연 적층 필름 사업 등에도 진출하겠다며 코스닥 상장 청사진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전문 기업 셀비오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확정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 대비 23% 높은 15,00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셀비오는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전체 공모 물량의 25%인 47만 7,750주에 대한 일반 투자자 청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이달 중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으로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두산 밥캣은 국내 중장비용 유압 부품 전문 기업 모트롤 인수를 마쳤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두산 밥캣은 모트롤 지분 100%를 2,421억 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모트롤은 지난 2021년부터 회사를 이끈 권영민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독자 경영을 이어갑니다. 모트롤은 국내 최초로 유압기기 개발을 시작한 업체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4일 부품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날 낮 12시 기준 리비안 주가는 전장보다 6.49% 내린 채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리비안은 이날 연간 생산량 전망치를 4만 7천에서 4만 9천 대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 전망치였던 5만 7천 대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을 맡은 장은희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분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번 주에 정말 딱 3거래일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내 지지부진하다가 딱 금요일에 상승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 회복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워드림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이번 주 사실은 거래일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았을 텐데 금요일에는 그 양봉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우리가 흐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를 좀 정리하고 다음 주에 올라갈 섹터와 종목을 제가 찍어서 여러분의 계좌를 키워드리도록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오늘 6개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6개 종목 잘 메모하시고 6개 종목 중에서 급등 또는 상승이 나올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거래수가 많지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정식으로 또 하루 쉬긴 하지만 10월 달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이제 2달 또는 3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잘 하셔가지고 올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키워드림의 대표 전문가 이용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투자자산 운용사를 가지고 있고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방송을 거의 4번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4번 하는데 서울경제에서 2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경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평일에는 신들의 매매신호 하고 있고요. 오늘 토요일은 키워드림 하고 있는데 키워드림의 방송 컨셉은 딱 이거예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종목에 대한 정리와 복귀를 좀 하고요.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올 종목을 미리 좀 확인하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6개 종목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요. 6개 종목 중에 상승 또는 급등이 나오면 그 중심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자산 운용사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9월 달에 돌이켜 보면 히든 종목 중에 일주일에 딱 방송할 때 한 종목씩 드리는 거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2종목 드리니까 총 8개 종목 정도 나갔는데 그중에 엑셀 세라피틱스가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9월 10일과 9월 18일인가요? 2번 연속해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보시는 것처럼 히든 종목 잘 체크하시고 그 종목 중에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어떤 종목 갈까요?를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이 2가지 섹터의 2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하고 여러분께 방송을 할 텐데 저는 다음 주에 2차 전지하고요. 조선주하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주는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새롭게 전 다음 주에 조선주 이제 좀 갈 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고 어떤 전문가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찝어드릴 텐데요. 섹터의 이 섹터별로 종목이 굉장히 많죠. 수십 개, 수백 개 되지만 제가 오늘 2차 전지의 한 종목, 조선주 한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공략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메모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에 접근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공략하고 계신 분들은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는 저는 섹터는 2차 전지와 조선인데요. 2차 전지주는 저는 한 종목인 LG 엔솔을 여러분께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G 엔솔 제가 히든으로 몇 번 드렸죠. 몇 번 드렸고 이미 갖고 계신 분 계실 텐데 금요일 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뭐 테슬라 이슈도 있었고 등등의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갈 것인데 가장 빨리 갈 종목, 1등 종목을 찝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저희가 LG 엔솔을 찍는데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PM 등등은 4%에서 5%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LG 엔솔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또는 1% 내외의 하락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섹터의 지수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시 후에 보여드리긴 할 텐데 21선이 딱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21선 위로 올라가는 작은 양봉 또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거기가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주 첫 번째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화두의 종목은 LG 엔솔입니다. 메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조선인데 조선은 저는 하나오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조선주 많고요. 지금 슈퍼사이클이다, 흑자 전환이다, 뭐 MRO다 많은 이슈가 있지만 안 갔거든요. 안 간 게 아니라 조금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연말까지는 어차피 흑자 전환의 기조는 내년이니까 흑자 전환에 대한 그 기대감의 반영은 10월, 11월, 12월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오션 이제는 안 갈 이유가 없고 횡보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종목은 하나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만 들어서 편하신 분도 계실 텐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근간을 좀 갖고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2차 전지의 근간은 이거예요. 2차 전지 중에 LG 엔솔을 뽑은 근간은 연기금에 대한 수급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연기금이 많은 종목들을 하고 있지만 은행주는 팔았고 2차 전지주는 베팅했다 이 기사가 있어요. 이게 9월 27일 기사니까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는 기사이고 그 많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LG 엔솔과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를 샀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산 게 1,892억을 산 게 LG 엔솔이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9월 27일부터 지금 오늘이 10월 5일이니까 일주일 사이에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드린 거고 확인은 여러분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LG 엔솔을 2차 전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기차 수요는 회복하고 있고 바닥이라는 인식.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악재의 끝은 비관의 끝은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더 빠지지 않는 게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2차 전지의 비관의 끝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도 사고 있는 LG 엔솔 2차 전지주 굉장히 많죠. 어떤 분은 에코프로 BM을 할 거고 어떤 분은 에코프로 머티를 할 거고 어떤 분은 포스코 홀딩스를 할 건데 저는 LG 엔솔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종목을 10개, 20개 뿌리고 잘한 거 딱 꽂아가지고 제가 이거 했어요 이렇게 하는
나가게 된다면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주에는 LG 엔솔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 조선업 팩트는 지금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슈는 뭐 올 초부터 있었는데 이걸로는 지금 먹히지 않는데요. 신조가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도 팩트이고, 이런 근간을 통해서 배를 만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팩트입니다. 이게 흑자 전환의 이슈가 이제 내년인데, 내년 흑자 전환 올해인데, 올해 흑자 전환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안 올라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조선가는 사상 최고치이고, 조선 빅3 올해 2조 이상 하는데, 조선 빅3가 뭔지는 아시죠?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입니다.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이었으니까 이 세 종목에 대한 흐름 지켜보시면 좋은데,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하나오션은 제가 보는 이유는 이런 그 매출에 대한 부분과 슈퍼사이클도 있지만 MRO 이슈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물론 큰 회사이기 때문에 악재도 있고 뭐 사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큰 흐름은 따라갈 것이다. 늦게 가더라도 가는 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최근 3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은 수주에 대한 게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감은 계속 있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거제도 사람 다 빠졌어요. 거제도 인력들 다 빠져서 지금 뭐 평택 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간에 큰 사이클은 매출과 이익의 호조이기 때문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그분들이 안 오면 해외 인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회사에서는 이 수주에 대한 물량을 소화할 것이다. 이게 제 수주입니다. 주식을 하고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제 의견과 다르게 이견을 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맞았다는 것, 또 여러분이 맞았다는 것, 또 방송을 통해서 팩트가 맞았다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가 증명할 것이고, 물론 판단은 우리도 하고요, 시장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선업 중에 하나오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 방송에 대한 종목을 좀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하단 보이시겠지만, 제가 공개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공개 방송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 오시면 제가 종목에 대한 내용,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은 거의 다 공개 방송에서 그런 타점과 수급과 상승이 나면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방송 참여하실 분들은 하단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는데, 공개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 TV 방송 일주일에 4번이죠. 그러면 매일 여러분이 조금만 그 관심 있게 저를 보신다면 매일,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매일 저를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비유와 제 관점, 제가 가장 강한 1등 종목을 여러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만 받고 하셔도 여러분 혼자서도 잘할 건데, 이번 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 이렇게 했어요. 상한가 잡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저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는 전문가고요. 공개 방송이 시장이 잘 맞고 좋을 때는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게 다 상한가, 공개 방송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상한가거든요. 9월달에 엑셀 세라피틱스인데 10월도 물론 상한가 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시장이 급등 나올 수 있고 또 횡보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확실한 거는 이 공개 방송이나 지금 하는 방송이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선을 다하는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공개 방송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니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번 주는 저는 바이오다인 종목 공개했고요. 전체 공개입니다. 공개 방송은 말 그대로 무료이고 오시는 수백 분, 또 저와 함께 하신 수천 분께 무료로 다 안내해드리는데, 종목만 공개하고 이거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자, 매수가와 공략가와 수익 나면 익절가, 또 하락하면 손절가 대응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략 사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고, 다만 아쉬운 건 직장인들은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좀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귀에 이어폰 끼시고요, 소리라도 들으시면서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날 가장 강했던 바이오다인을 왜 공략했고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대응을 알 수 있다. 다음 주에도 제2의 바이오다인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점은 이렇게 했어요. 10월 2일이니까 이날이고, 매수가는 22,350원에 전체 공개로 말씀드렸고요. 물론 당일날 익절 사인 드렸지만 최고가는 지금 23,950원이죠. 갖고 계신 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플러스 구간일 텐데, 여기서 핵심은
다음 주에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한 종목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할 때 재료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로열티와 최고가, 영업이익. 핵심 키워드를 보세요. 세계 1위, 수천억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갖고 있는 종목을 공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제2의 바이오 타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달은 엑셀 세라피틱스가 제 히든 종목 중에 제일 강했다. 두 번의 상한가, 9월 10일과 24일 상한가 갔기 때문에 10월도 히든 종목 포함해서 공개 방송한 종목들이 상한가 정말 3개, 5개, 10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작게는 한 번, 많게는 3번 이상의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 내가 꼭 잡아야겠다. 이용준과 함께하면 상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전에 1시간만 하시고 오후에 10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중에 제가 드리는 종목 중에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제는 이번에 여러분께 스페코를 수익 대응해드렸는데 스페코가 공략하고 20%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한 2달에 밀렸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이번 주에 수익 대응했습니다. 즉 말씀드리는 거는 손절이 필요 없는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 혹시라도 방송이나 공개 방송에 틀린 종목이 하락이 나오거나 밀리더라도 방송을 보시면 계속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간과 하락하는 이유,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기준을 드리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누구나 수익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보시고 오늘도 제가 제일 좋은 종목, 벌써 2종목 공개했죠. 앞으로 4종목 남은 거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종목 메모하시고 여러분의 계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키워드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매일매일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나 그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그게 놓쳤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잠시 후에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한번 공개를 할 예정이거든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최대 한 40% 넘는 상승률 보이는 종목도 네네네. 있었고 사실 당장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와주셨던 SK하이닉스가 또 금요일에 엔비디아 연풍에 잘 가더라고요. 그렇네요. 그쵸. 네네네.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은 네네네. 흐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방송에서 앵커와 함께했던 히든 종목이 SK하이닉스였거든요. 그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고 제가 상승이나 특이사항이 나오면 또 이것도 여러분과 함께 대응을 하도록 할 텐데 이번 주에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 중에 이 3가지 종목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종목을 공개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탑3 종목입니다. 다음 주에 기대되는 탑3인데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하나오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좋은데 수익률로 봤을 때는 엑셀 세라피틱스가 9월에 가장 많이 가고 가장 높게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9월 달에 엑셀 세라피틱스를 9월 19일 날 말씀드려가지고 7,860원인데 이 종목은 목표가를 상향 터치했습니다. 목표가 9,000원을 드렸는데 고가는 9,760원에서 24%나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엑셀 세라피틱스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3종목 중에 하나오션과 LG 엔솔은 그러니까 홀딩과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엑셀 세라피틱스는 이제는 수익관도 도달했고 상한가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종목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간 종목에 대한 대응을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먼저 하나오션 말씀드릴 텐데요. 4월 달이니까 하나오션은 저가 정말 오래오래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인데 조선업 섹터의 많은 종목들이 상방이 나오다가 최근에 추세가 완전히 꺾였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남들은 꺾였을 때 하나오션은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뭔가 확실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달에 25,000원대 말씀드려가지고요. 36,000원까지 바로 4월 달에 갔었던 수익률이 43% 났는데 두 번째 8월 달에 33,000원을 말씀드리고 목표는 저는 5만 원을 보고 있다. 5만 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증권가에서 4만 원 정도는 예상, 4만 2천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5짜리는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올 11월 달, 올 12월 달까지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는 하나오션으로 마무리하고 하나오션만 보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떠나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함께하고 내후년도 함께하면 좋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종목을 찾고 새로운 섹터를 찾고 새로운 기법을 찾아갈 거니까 하나오션까지는 저와 함께 하시고 올해 마무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엑셀 세라피틱스는 목표가를 달성했고 24% 이상 수익이 났지만 이게 이제 상한가 같다, 이게 너무 잘했다 이런 건 아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년에 다음 주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LG엔솔은 41만 원대 말씀드려가지고 목표가 50만 원 제시했고요. 43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21선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엔솔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생 드릴 거고요. 하나는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오션인데요. 이게 4월 달에 하나오션이고 이제 8월 달에 하나오션이에요. 둘 다 하나오션을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때도 사실은 조선업에 대한 이슈와 KDDX, MRO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사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4개월 동안 변한 게 없는데 문제는 왜 안 가냐는 거죠. 4월 달에 말씀드리고 36%를 갔고요. 이 구간이 지금 한 5개월 됐는데 이 구간을 아름답게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급락은 나온 건 아니니까 좋은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건데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들 말로는 기간 조정이고 또 우리들 말로는 힘을 응축하는 구간이고 또 우리들 말로는 아직은 반등이 아직 안 나온 구간인데 보시면 타점상 한 번, 두 번, 세 번의 돌파를 실패했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지금 21선에 걸려 있는데 저는 하나오션이 다음 주에 21선 위로만 올라가 준다면 연말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방송 보시면서 혹시나 하나오션 악재 있으면 악재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반적인 악재를 제외한 제가 말씀드린 매출과 호조에 대한 악재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오션 연말까지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왜 하나오션을 보냐고 물어보신다면 연기금도 보니까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지분 확대한 종목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국민연금의 그 수급에 따라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런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HD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같은 건설주가 금리 인하의 수혜를 예상하고 연기금이 지금 지분 확대를 하고 있다가 첫 번째 이슈이고요. 그리고 증권업종과 생명업종, 금융업종도 매수를 하고 있고 많고 많은 조선업 중에 딱 한 종목만 지분 확대를 하는 종목이 하나오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오션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지만 뭐 연기금이 샀다고 해서 꼭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급 현황이 정말 좀 더 좋아지는 섹터의 유일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중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이 하나오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우선 여러분께 오늘 세 번째 종목으로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엑셀 세라피틱스는 상한가를 이때도 가고 이때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냐면 공모가는 10,000원인데요. 10,000원까지 가려면 아직 그 괴리가 좀 있긴 하지만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그 보호에서 풀리면서 유통 물량이 약 74%까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지금 추세가 좋으니까 여기 정고 돌파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엑셀 세라피틱스는 저는 전량 우선 매도하시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두 번 갔고 추세는 좋다. 하지만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죠. 유통 물량 74%, 공모가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 세라피틱스는 저라면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익절에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G엔솔인데 LG엔솔은 10월 12일 날 방송 공략하고요. 보합 구간입니다. 지금 막판에 조금 밀렸던 것 같긴 한데 지금 21선에 딱 걸려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고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LG엔솔 그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요새는 아시겠지만 항상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저는 LG엔솔의 목표가 50만 원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우선 차트가 우선 다른
그 2차 전지 어제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제로에 대한 부분인데 목표가는 증권가에서는 48만 원까지 보고 있는 건데 저는 50만 원 우선 말씀드린 거고 바닥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같은 종목의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것 또한 연기금의 매수세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이다. 2차 전지에 베팅하고 있는데 LG 엔솔이 1,829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이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하고 다음 주 조선주 한 종목씩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은 모든 종목을 다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S까지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는 건 어떨까요? 종목 선정부터 AS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법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강의일지 우리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요즘 시장 보면은 무게추가 뭔가 이리저리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렇죠.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시장에서 조금 주도주를 빨리 알면 수익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주도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을 할 때는 섹터는 정해져 있고 그중에 섹터의 종목들이 뭐 많게는 뭐 100개, 200개 있는 섹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1등주 섹터의 가장 대장이 되는 1등주 공략하시면 가장 수익 보기 편하고 스페코라는 종목도 제가 말씀드릴 때 방산의 테마 방산 1등주였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지만 급등도 바로 나오는 거고요. 급등이 나올 때 휴니드와 빅텍은 안 나왔던 이유가 2등, 3등주였기 때문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실적의 방산주 중에는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고 제가 이 종목을 제가 하는 주도주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냈던 걸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도주 기법의 종목은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 여러분 아시겠지만 먼저 방산 이슈가 있고 철도, 우리 지하철 타면 현대로템을 써져 있거든요. 철도 이슈가 있는데 지금 방산도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기차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로템을 그 많고 많은 종목 중에 제가 이렇게 뽑아갖고 온 근간과 그 주도주 기법에 대한 큰 틀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법 강의의 첫 번째는 재료를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재료는 현대로템 현재는 방산의 이슈, 실적의 이슈로 가장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실적과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역배열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좋은 재료는 표면에 나와 있는 재료이고 이면에는 악재가 있을 것이다. 뭐 공시라든지 극단적인 악재 공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정배열이고 일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인데 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매물대가 우선 없다. 매물대, 신고가 그리고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섹터는 첫 번째는 재료고요. 두 번째는 일봉 위치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은 큰 손들 즉 말하면 조막선이건 큰 손이건 그런 세력들이 충분히 핸들링이 가능하지만 시총이 큰 종목일수록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별 현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을 보는데 보시면 재료 확인했고 일봉 위치 확인했고 투자자도 지금 확인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자기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다가 공략하는 타점은 당일에 거래대금과 프로그램 수급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인데요. 요거에 대한 타점은 사실은 매일매일 굉장히 디테일한 타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개방송 오신 분들한테는 당일날 현대로템이 딱 타이밍이
때를 제가 포착을 하게 된다면 그때 타점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 말씀드리면 거래대금 같은 경우가 하루에 거래대금은 저는 보지는 않고요. 1분봉상 얼마 이상의 거래대금이 들어오느냐가 팩트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또한 시총 대비, 그러니까 당일 거래대금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들어오는 거를 캐치가 된다면 이날이 바로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현대로템이 지금 이 세 가지가 지금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법 강의의 탑픽 종목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네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인데요. 자, 기사 보시면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 영업이익 자체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즉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 기사가 있고, 이 현대로템 K2 전차인데 이게 지금 방산주 이슈로 주변국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하는 당사국도 그렇지만 주변국들도 지금 방산에 대한 예산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목표가 상향, 지금 목표 주가는 77,000원까지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대로템이 77,000원을 간다는 게 아니라 증권가에서는 이런 실적 기반에서 목표를 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재료가 확인돼 있고, 두 번째는 차트인데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어제죠. 57,500원, 목표가는 77,000원 됐기 때문에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이 양봉의 중심값 위에서 시작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볼 수 있고, 그때가 공략을 할 수도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 관심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투자자별 현황인데, 투자자 현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월 합계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기관, 또 어제 같은 경우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은 이런 건데, 거래대금을 어떻게 확인하냐 물어볼 수 있죠. 분봉상 거래대금 확인하는 거는 차트에 나와 있고, 그리고 당일 거래대금 상위에서 보면 어제 겁니다. 어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나와 있고요. 현대로템 나와 있는 것처럼 상승 15일 중에 두 개 종목이 방산주거든요. 즉 방산주에 돈이 몰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도 물론 좋고 현대로템 좋고, 하지만 오늘은 현대로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프로그램 추이인데요. 지금 당일날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금액 상승도 물론 중요하고요. 총 당일 거래대금의 약 10에서 20% 정도는 된다면 이때가 바로 현대로템이 급등 나오는 타이밍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을 공략할 때 이런 루틴으로 공략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재료, 일봉, 그다음에 거래대금,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확인하시고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요. 그날의 종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차트 비교 한번 해드릴 텐데요. 현대로템은 지금 이 모든 게 방산주인데, 모든 방산주들 흐름이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 날 봤을 때는 하나에어로가 1등 종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등 종목이었고 이게 3등인데 1등과 2등은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에어로와 현대로템 보시고, 방산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스페코, 휴니드, 빅텍 다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급등락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 실적 베이스로 된 이런 종목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오늘의 주도주 기법에 포착된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현대로템 세부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확인하시고, 주도주 찾는 법은 하루에 한 종목씩 제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만 받으셔도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통해서 매수하고 또 대응하고, 또 혹시라도 안 좋아지면 손절하고 이렇게 대응하지만 타점상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매매법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종목씩 공개하는 저와 함께 다음 주도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주도주 찾는 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강의를 들었는데 나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로템 세부대응법 궁금하신 분들도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번 한 주 같은 경우에 사실 중동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한 주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유가도 급등세를 보였고, 삼성전자는 진짜 한숨만 네.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앵커님, 삼성전자
혹시 지금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66,600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59,9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와, 있었거든요. 맞아요. 앵커님 혹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좀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만약에 갖고 있다면요? 갖고 있다고 한다면 갖고 있다면 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8층 됐을 것 같아요. 이미 8층이어서 기다릴 8층, 수밖에 없어요. 8층. 제가 8층이라서. 8층이라면 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쯤 반등의 구간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실 건가요? 5만 원대 5만 원대. 보면요. 네.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 한번 물어보는 게 왜 그러냐면 현재 흐름상 보면 해외 증권사는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국내 증권사는 목표가를 소폭 하락하고 있거나 지금이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앵커님 말처럼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즉 해외 증권사는 더 내려가고 있고 국내 증권사는 좋은 기사를 내고 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국내와 해외가 다 하락에 대한 그 징후를 인정할 때가 그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진리 중에 하나가 부자들은 남들이 힘들다 죽는다 할 때를 그때를 기회로 보는 거고요. 또 일반적인 개인들은 남들이 돈 벌었다 수익 났다 그때가 기회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오늘 시작할 텐데 왜냐하면 지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앵커님 말처럼 59,900원 찍었지만 더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도 나쁜 구간 아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 바닥에 한 방을 쌀려면 더 좀 기다려보면서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버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이고 지수보다는 종목을 중요한다고 본다는 게 지수는 안 올라가니까 종목을 보는데 삼성전자 지금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너튜브나 또 옆에 보면 계속적으로 산다. 나 돈만 생기면 무조건 산다. 이러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금도 나쁜 건 아니에요. 6만 원대니까. 하지만 진짜 내가 한 방에 끝내버려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국내 증권사도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가 진짜 바닥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만 전자 찍었어요. 59,900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사둔 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국내외 증권사 평가가 엇갈린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증권사들은 더 큰 폭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지만 국내 증권사는 소폭의 하락이거든요.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모두 다 딱 그때가 진짜 마지막 지점일 수 있기 때문에 현금 갖고 계신 분들 잘 갖고 계시다가 제가 지금이다. SK 하이닉스는 제가 지난주에 지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제가 지금이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가 한번 같이 공략을 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하는 거고요. 국제유가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좀 봅시다. 왜냐하면 흥구석유하고 이번에 중앙에너비스 흐름이 굉장했거든요. 근데 두 차트를 봤을 때는 둘 다 나쁘지 않지만 대장은 중앙에너비스이고 2등은 흥구석유였는데 차트 흐름은 흥구석유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히든 종목은 빅파마 관련해가지고요.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서 6개에서 7종목 드릴 거니까 이 종목 보시고 다음 주에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수 이야기 해볼 텐데 지금 10월 달 코스피 밴드 예상가는 2,800 정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2,400, 2,800인데 핵심의 키워드는 11월 달 미국 대선이 우선 어떻게 끝나느냐 그 전까지는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있고 금투세 이슈는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끝날 거예요. 유예로 결정이 날 것 같은 기사가 있지만 유예건 폐지든 간에 이슈가 우선 종결돼야 악재는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지수보다는 종목이고 금투세 이슈와 11월 대선 이슈, 삼성전자의 제일 마지막 가. 이것도 제가 한번 다 찝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국내 언론들은 반도체 바닥론과 실적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SK 하이닉스는 바닥이라고 해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금요일 날도 상승이 나온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빠른 반등과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다만 삼성전자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의견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도체 바닥론과 외국인 팔자 지속 요거는 바닥론은 국내 언론이고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요거는 이미 반등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목표가를 보면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원이고요. 골드만삭스는 9만 원, 국내 증권사도 9만 원인데 BNK 같은 경우는 6만 원 구간 지금이 매수할 구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 증권사는 약간
좋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해외 증권사는 아주 가혹하게 이야기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가 조금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때가 진 바닥일 수 있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SK하이닉스 추가 매수와 바닥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금도 너무 좋다, 공략 좋다 말씀드릴 거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더 기다려봐서 제가 가장 좋은 자리에 오면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는 지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상승 나올 섹터로는 제약바이오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바로 우리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쭉 이렇게 한 주 시황 정리를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섹터를 한번 이야기를 맞아요. 해볼까 하는데 혹시 눈여겨보셨던 쪽이 있을까요? 우선 지수는 지수대로 우리가 보는 거고요. 하지만 섹터는 지금 전쟁 이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현대 로템도 주도주 찾는 법에도 강조해드렸던 게 방산주였기 때문에 방산주는 가장 좋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에 대한 이슈는 끝날 때까지 끝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서방 국가인 미국이 가서 자꾸 휴전해라 한다 한들 그게 휴전한다고 하면 예전에 이미 했겠죠. 2달 전에 했겠죠. 현재는 안 하고 전면전 양상까지 되고 있다는 거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제가 2달 전에 스페코 말씀드렸고 또 빅텍 휴니드에 대한 흐름 말씀드렸고 대장은 스페코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스페코 흐름 지금도 나쁘지 않고 이미 아무리 높은 자리에 물렸더라도 수익권 온다는 거는 1등주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있는 1등주. 그래서 저는 다음 주는 전쟁 이슈 중에 방산주도 흐름 계속 좋을 것 같지만 유가 관련주 한번 2종목 좀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오고 상한가 들어갔던 중앙에너비스인데요. 중앙에너비스는 우선 저는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장주입니다. 중앙에너비스를 할지, 흥구석유로 할지, 다른 유가 관련주를 할지는 물론 월요일에 시장이 열려봐야겠지만 2종목을 드릴 테니까 다른 유가 관련주보다는 2종목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에너비스 우선 기사인데요. 국제 유가가 우선 3% 이상 올랐고 12월 이후에 최고 올랐고요.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사를 보실 때 기사의 팩트와 글자 이면의 것을 보시라 말씀드려요. 스페코 급등 후에 급락 나올 때 서방 국가들의 휴전이 진행되고 전면전이 끝날 것이다 이런 기사 때문에 계속 하락이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쟁에 대한 이슈로 재료를 말씀드리지만 다른 주식의 재료를 볼 때 지금 반도체의 재료도 볼 때 항상 그 기사의 이면을 보시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식으로 평생 여러분이 원하는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트 보면 왜 중앙에너비스를 봤냐면 상한가 끝났거든요.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중앙에너비스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는 매수보다는 조금 관심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올라가면 이렇게 윗꼬리가 자주 달리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항상 메모하시고요. 메모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 그래서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 들어가긴 했지만 대장주긴 하지만 저는 중앙에너비스를 대장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윗꼬리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은 올라가더라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종목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둘 다 관심인데 이 종목 흥구석유라는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유가 관련주긴 하지만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오면 고가를 좀 지켜주는 느낌이 있고 지금 자리가 괜찮거든요. 지금 전쟁 이슈입니다. 보시면 정유주 강세이고 흥구석유 이란, 이스라엘 다 상승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종목을 보시되 조금 더 비중하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는 흥구석유를 좀 더 관심 있게 볼 거랍니다. 왜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할 텐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 차트가 좀 달라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윗꼬리가 굉장히 길죠. 물론 이것 또한 윗꼬리가 있긴 하지만 중앙에너비스보다는 짧은 윗꼬리 그리고 상승이 나면 상승을 굳혀주는 자리 이런 구간. 게다가 이 상승의 줄을 쭉 그어보면 이게 고점인데 이 고점을 완전한 돌파한 23,000원짜리 봉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상한가 간 중앙에너비스도 물론 나쁘지 않겠지만
둘 중에 하나 흐름을 봤을 때 타이밍이 온다면 흥구석유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월요일 날 지켜보면 되는데 오늘 종목 6개 정도 나갔는데 비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관심에 대한 부분 또 집중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이 두 종목 다 나쁘지 않을 거다. 하지만 흥구석유 쪽에 우리 관심을 더 놓고 보시라고 우리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수에 상관없이 종목만 본다 그러면 지금 원유 관련주 중에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어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유가 관련주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정말 기다리는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가 될 차례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사실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시죠. 당장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알려주셨고 시세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유한양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을 굉장히 많이 언급했었는데 서울경제에서 히든으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한양행 말씀드릴 텐데 금요일 날 자리가 나왔어요. 주도주 기법으로 오늘 말씀드린 현대로템도 자리가 나왔지만 유한양행도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유한양행 오늘 마지막 저의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내용은 기사에 나와 있는 금요일 기사는 약가에 대한 부분 연간 3억 원, 그리고 렉나자 승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주도주 기법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재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완벽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시장의 중심이 되고 지금 어떤 제약바이오주 중에는 가장 스타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한양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봉의 자리인데 우선 약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렉나자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건 재료는 우리가 확인됐다. 재료 체크 확인.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봉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일봉을 먼저 볼게요. 일봉을 먼저 보게 되면 일봉 체크인데 일봉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을 9월 24일 날 한번 찍었고요. 전고점까지 괴리가 얼마 남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봉도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자별 현황인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에 대한 수급과 프로그램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 실제로 유한양행 개인 매수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인데 프로그램은 당일 거래 대금의 약 10% 이상 나오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외국인 수급이 프로그램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보면 이게 검정선이 오전 9시부터 장이 종료된 3시 반까지 흐름이 상방으로 열렸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6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순매수는 23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도 우선 상방이 확인됐고 투자자별 확인됐기 때문에 마지막 공략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 지점은 바로 그 월요일 날 양봉 시작하면 시초가 매수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고점이기 때문에 쌍구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단기로 10% 정도 잡고요. 매수가는 14만 7,300원이 금요일 날 종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정도 잡으면 종고를 돌파하는 바로 이 정도 자리 나오기 때문에 이게 스윙이지만 2, 3일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자리다를 보시는 거고 그리고 손절은 하락하면 21선 깨지는 13만 5천 원 잡고 하시면 되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물론 현재 시점의 재료와 차트와 수급은 다 오케이지만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잡고 짧은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의 오늘 마지막 종목은 유한양행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유한양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목표 수익률 10%라고 하는데요. 이 수익 온전히 내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마무리 멘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일주일 마감하면서 인사드릴 텐데 강세 예상 섹터로 오늘 다 강세 예상되는 종목들을 다 공개해 드렸습니다. 종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 2차 전지
그다음에 조선업, 마지막 유한양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장은 완전 종목 잘세긴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나 수익 볼 수 있고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공개 방송 수요일 날 하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수요일도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수익 볼 수 있고 손절 없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섹터로 2차 전지와 조선 짚어주셨고요. 오늘 기법 강의로 주도주 찾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상승세 이어갈 수 있는 히든 종목 바로 유한양행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 만약에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AS까지 꼼꼼하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